본 면담은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오후 4시이며 장소는 서구문화원 강의실입니다. 구술자는 정행숙 선생님이며 면담자는 권기숙 기록가입니다. 그럼 2회차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또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부모님의 고향은 혹시 어디세요? 저희 아버지 엄마는 전주예요. 아, 전주. 네. 전주라고 들었으니까. 네. 네. 혹시 친정 아버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네.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좀 지식이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일본 유학도 다녀오신 분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네. 집안이 굉장히 부자셨어요. 네. 부유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막내로 태어나셨는데 아버지에게 할아버지가 기대를 많이 하셨죠. 엄청 많이.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유학도 다녀오시고 생긴 것도 너무 잘 생기셨거든요. 네. 키도 크시고. 그래서 이제 집안에도 이제 우리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좀 뭐 집안에 네. 좀 한 저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를 느끼는 아버지.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이제 서거하셨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그 이제 그 당에 민주당인가 그때 옛날에 엄청 그 당 사역에 다니셨어요. 젊었을 때부터요. 그때 이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이제 돌아가셨지만 네. 대통령의 그 이제 그 서로 이렇게 안 좋은 뭐 그런 거 네. 뭐 당의 그 당파라 그러나 막 그런 쪽으로 아버지가 엄청 많이 그렇게 다니시면서 해쳤던 것 같은 그걸 봤어요. 아버지가 정치 쪽에 뭐 예, 정치 쪽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관심이 네. 많으셨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어릴 때인데 예. 이제 서울에 이제 시청 있죠. 시청에서 저희 아버지를 이제 들어오게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5급 공무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5급이 제일 얕았는데 지금은 막 9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5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급 공무원으로 시청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똑똑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동네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다 이제 서류도 그런 거 다 아버지가 하셨어요. 그리고 필적도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글을 한번 쓸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 아버지 글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서 저를 다시 한번 봐줬던 거.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조남 이야기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자필로 무엇을 쓰잖아요. 쓰면 이제 그분한테 갖다 전달을 하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거든요. 네.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큰아버지가 계셨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이제 서울에서 콩나물 공장을 했었어요. 콩나물 공장 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같이 이제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쪽으로는 관심이 없고 이 막 그 정치 쪽으로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아버지한테 많이 혼나게 됐어요. 나중에는 큰아버지가 이제 정치가 뭐 박맥을 주냐 막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막내니까 막 몽둥이를 데리고 아버지를 막 때리려고 쫓아다닐 정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그만두기는 했는데 그런데도 그 당시에 시청 같은 데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너무 똑똑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오시게끔 그 당시에는 그랬나 봐요. 공무원들도 막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는 오게끔 했었어요, 시청에. 근데 아버지가 그 당시도 싫다고 그랬던 게 뭐냐면 그까짓 거 오고 공무원에서 뭐 하냐. 예, 꿈이 아버지 꿈은 이제 그런 쪽이 아니었어요. 사업가 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가시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아버지가 사업으로 하셨는데 그다지 사업을 잘 하시지 못했어요. 그냥 겨우 밥 먹을 정도로 네. 그렇게 사셨어요. 아버지가 좀 그러신 분이죠. 성격도 참 좋으셔요. 네. 네, 그러셨던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와 네. 어린 시절에 혹시 자주 다니셨던 장소가 있으셨어요? 저는 자주 다녔던 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남대문 시장을 잘 가끔 데리고 갔었어요. 가끔 데리고 가서 이제 뭐 삼육일 때 이제 거의 뭐 회 쪽으로 회를 사주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부터 회를 먹다 보니까 그 회를 참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먹고 또 하나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한강, 저희 마포잖아요. 네. 거기 한강이에요. 그때 한강이 있는데 한강에서 아버지가 그 당시엔 사람들이 수영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한강에서요. 다리 놓기 전에. 그걸 배 타고 다녔어요. 배 타고 다녔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저를 등에다 이제 올려서 이제 한강을 막 수영해서 다니시는 거 그런 거 이제 기억이 많이 나죠. 그랬던 거. 좋은 추억이 많으실 네, 것 좋아요.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버지 이제 진짜 추억 같은 건 뭐냐면 이제 제가 아버지 사랑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네. 아버지가 저를 너무 많이 이뻐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제 버릇없다고 딸을 저렇게 키워서 뭐 하냐고 이제 막 그랬는데 엄마한테 혼나면 이제 엄마한테 혼나서 제가 이제 쫓겨나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저녁에 이제 늦게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늦게 오시잖아요. 네. 아버지 오시는 길목에서 제가 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요. 그랬던 거. 그리고 이제 엄마가 아버지한테 일러요. 딸이 이제 버릇없이 그랬다.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이제 우리가 콩나물 공장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창고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 앞에서는 큰 소리를 쳐요. 이 자식이 혼날 거야. 그러면서 데리고 가요. 근데 데려가가지고 혼내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하고 엄마가 지금 많이 화가 났으니까 아빠가 너를 이제 막 이렇게 때리는 혼내는 것 같이 했으니 할 테니까 그냥 네가 그러라고 그렇게 시켜요 우리 아버지는. 그랬는데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초학년인데 아버지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랑이 네. 그렇게 저를 아껴주고 엄마가 이제 속이 상해서 저를 혼내니까 네. 아버지는 이제 엄마 편 들어주기 위해서 저를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엄마가 속상해하니까 저한테 엄마가 지금 많이 속상해했으니까 아빠가 너를 혼내줄 테니까 이제 아빠 말 안 들어서 그렇다고 이제 아빠가 다음에 그럴 거야 하면서 이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철들었다 그럴까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내가 잘못이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또 하나는 내가 이 다음에 부모한테 진짜 잘해야지. 나는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 우리 아빠한테 진짜 잘할 거야. 막 이런 거 진짜 그러고 싶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나는 우리 아빠한테 진짜 잘해야지. 진짜 잘하는 효도하는 딸이 될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아버님이 근데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25세 돌아가셨어요. 일찍 네, 돌아가셨어요. 어디가 편찮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건강하셨거든요. 건강하셨는데 뇌출혈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두셨죠. 너무 충격이 크셨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가 이제 아버지를 많이 의지했잖아요. 가정이 있고 식구들이 다 있고 엄마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유난히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저한테는 전부였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25살에 돌아가셨는데 그걸 못 잊어가지고 제가 한 5년은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뭘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서 소리가 나면 우리 아버지 목소리 같은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목소리인데 우리 아버지 목소리. 그러면 저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찾아서 나가요.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지. 이제 그런 거. 아버지 돌아가시고 많이 진짜 힘들었죠. 제가 지고. 그랬어요. 네. 이 대화의 주제를 조금 네네네. 1차 구술에서 네. 삼성교육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동네에서 사실 이제 그 끌려가는 모습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끌려갔었나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보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보면은 왠지 막 이렇게 이제 젊은 혈기도 있고 젊은 피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좀 우쭐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 동네에서 그러니까는 동네에서 보면은 막 동네 그룹들 그 마포에도 보면은 마포에 사람들이 뭐 이 동네 파 이 동네 파 있어요. 있어가지고 막
이제 자기네끼리 이제 뭐 이렇게 좀 다투기도 하고 그러긴 했어요. 보면은.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그때 전두환 대통령 그 시절인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끌려가는 모습들, 진짜 많이 끌려갔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저희 친구 오빠도 끌려가가지고 어느 날 오빠가 나왔는데 정신이 이상돼가지고 나왔더라고요. 너무 많은 구타를. 네, 그 몇 사람을 봤어요. 저희 또 이제 그 오빠는 그냥 동네 오빠인데 그 오빠가 어느 날 보였는데 그 오빠가 저를 잘 몰라보는 거예요. 저는 잘 아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오빠들한테, 언니들한테, 왜 그러지? 저 오빠 왜 그래? 그랬더니, 삼천교육대 끌려가가지고 저렇게 병신돼가지고 왔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소리 몇 번 들었죠. 그래서 그것이 무서운 곳이구나. 거기 갔다 오면 사람을 이상하게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돼서 나오는 곳이구나. 무서운 곳이구나. 그걸 많이 느꼈죠. 그래요? 어떤 이유로 끌려갔는지는 잘 그러니까는 어떤 이유도 없던 것 같아요. 그냥 동네에서 그냥 있다가 그냥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대체로 남자분만 갔나요? 여자는 가는 거 못 봤어요, 근데. 여자들은 가는 거 거의 못 보고, 남자들 가는 거는 봤어요. 젊은 청년들? 네네네. 그럼 그 당시에 삼청교육대가 어떤 곳인지 사실 알고 계셨어요? 그냥 저는 그곳이 엄청 무서운 곳이고, 가면은 병신돼서 나오는 곳? 그러니까 그런 오빠들이 와서 그런 증상을 보고 네네. 거기 가면은 거기는 사람이 거의 바보가 되고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돼서 오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곳 진짜 무서운 곳이구나. 그냥 저절로 알게 된 거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한두 사람을 본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마포에 옛날에 그냥 막 옛날에는 남자들도 많고 여자들도 많고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날 뭐 사람들이 없어지고 어느 날 나타나는데 바보가 돼 있고 막 어떤 사람은 숨어 있고 그 당시에 숨어서 어떤 사람은 보면은 숨어 있었다. 자기는 어디 가서 뭐 얼마 동안 숨어 있었다. 그래서 자기는 안 끌려갔다. 뭐 거의 다 끌려갔는데 그랬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가요. 사실 그렇게 끌려가기 그때는 잘 몰랐죠. 네네. 어디로 가는지. 네, 그때는 몰랐죠. 근데 이제 나중에 아니까 삼청교육대 끌려갔다 왔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70년대에 사실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연표에서 지금 이제 몇 가지 사건을 보시면 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생각나시는 일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6년부터 요 이후에 사실 큰 사건이 나라에서는 그 박정희 대통령 폐격 사망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걸로 뭐 동네에서 특별히 뭐 얘기가 나오거나 뭐 아니면 이런 사건이라든가 그 사건은 들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막 관심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엄청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거. 저는 그렇게 거기다가 이제 뭐 워낙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이런 거 있었구나. 그냥 그렇게 알고 지나갔죠. 그래요.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살아오시면서 네.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그 IMF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때. 97년에. 저도 그걸로 혹시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영향을 그렇죠. 받은 적도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가 가게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IMF가 터져가지고 막 노드나도 막 힘들고 그 당시에는 뭐냐면 그때 저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막 집들이 엄청 나온 걸 봤어요. 집이 나와요? 집이 이제 빈집이? 빈집. 그리고 상가들이 이제 다 죽으니까 상가들이 거의 빈 상가들이 이렇게 많았었어요. 빈 상가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상가를 팔고 싶어도 팔지를 못하는 거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융자가 또 되게 셌었어요. 은행 융자가 13.5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은행 융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너무 그거에 금방 또 한 달이 금방 돌아오잖아요. 근데 13% 막 13.5%까지 막 가니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이면 그때 월급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자 내고 나면 뭐가 없죠. 그 당시에 엄청 힘들었어요. 사람들도 많이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막 건물을 내놓는 사람도 많았고 건물 빈 건물도 많았는데 이제 융자들이 너무 많이 얻다 보니까 사람들이 융자만 낼 수 있고 융자만 내고 이걸 가져가라 은행빚만 떠안고 이 건물을 사라 이런 건물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돈 있으면 지금 돈 좀 있으면 그것도 괜찮겠다 그런데 뭐 그 당시에 상황이 다 안 좋은데 내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건 알지만 뭐가 있어야지 그런 것도 해보죠. 그래서 저도 그런데 생각은 많이 했죠. 그 힘든 상황을. 그래 또 금모으기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죠? 그렇죠. 금모으기 할 때. 그래서 저도 있는 거 없는 거 뭐 다 팔았죠. 가게에 뭐 특별히 큰 타격을 입거나 그럼 잠깐 꺼주시겠어요? 이거 괜찮아요? 그걸 잠깐 꺼주시면 좋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손을 잠시 네. 누움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게에 특별히 그냥 막 어렵거나 그렇게 저 어려운 거 있었다. 제가 그때 왜 연희동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네. 연희동에 살았을 때 빌라를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빌라 그때 융자를 얻었는데 4천만 원인가 그때 얻었는데 그때가 13.5%였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걸 제가 그래서 그걸 딴 사람한테 팔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채무를 제가 채무자인데 그걸 그 사람이 떠안고 그 집을 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안 갚은 바람에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블랙리스트에 제가 오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는 저한테 이제 융자를 준 거잖아요. 집담보로. 근데 채무자 변경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채무자 변경을 하고 싶어서 은행을 찾아갔는데 변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은행에서도. 그냥 돈을 다 갚아라. 근데 무슨 돈이 있어요? 아무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갚아요? 이건 팔아야 되겠고 돈 갚을 수는 없고 근데 그 사람도 돈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돈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융자를 끌고 그쵸.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집을 버리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에 그냥 그 사람한테 채무는 제가 갖고 있고 이자를 잘 내면서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살다가 이자를 안 낸 거예요. 이 사람도 안 내고 나서 딴 사람한테 넘긴 거야. 그 집을. 그러니까 그 채무가 공중에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제가 이제 채무 제가 이제 그 빚을 안게 됐어요. 안게 돼가지고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랐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전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제가 예수님 믿는다 그랬잖아요. 저 막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 막 한 달 40일 작정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가르쳐 달라고 나는 돈 한 푼도 없고 내가 갈 길이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 갚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답을 달라고 이제 많이 기도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평강이 오더니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이 왔었어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남편이 이제 제가 예수 믿고 남편도 제가 믿는 하나님의 제가 이제 어떤 게 내 마음에 왔어 그러면 인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응답을 제가 받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같아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모르겠어. 나는 답은 모르겠어. 근데 내 마음이 너무 편해 평안해 그랬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은행에서 그 채무자가 저잖아요. 근데 채무 그게 제가 얻은 거는 채무를 얻은 게 3,500 정도 됐는데 그게 막 이자에 이자 붙다 보니까 거의 5,500, 6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이 방법이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많이 했다가 이제 법원, 저 인천 그 법원에 가가지고 그 주변에 법무사 사무실을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변호사님이 저는 처음에 변호사인지도 몰랐어요. 무슨 사건이냐, 뭐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만저만의 집을 샀는데 집을 사서 팔았습니다. 근데 채무권을 은행에서 이걸 해결을 안 해줘서 제가 이걸 못하고 사는 사람한테 이걸 갖다 하게끔 했는데 이 사람이 안 하고 집을 팔아서 나중에는 이게 공중에 떴고 채무는 제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블랙리스트가 걸려 있는데 이걸 은행에서는 저한테 상대로 계속 이제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변호사인지 진짜 아주 나름하고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감사하신 분인데 이렇게 양복을 입긴 입었는데 너무 허스름해요. 막
너무 그냥 평범한 사람. 네. 막 양복을 입었는데 양복에 막 음식물이 떨어져서 좀 아닌 것 같은 변호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달래요. 그러더니 자기가 보더니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생 많이 했겠다고 그러더니 네. 이제 또 갔다 오라 뭐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그 상대방이 또 제가 저가 산 사람 네. 저한테 팔은 사람 네. 이 사람을 상대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거 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상대로 가압류를 또 걸어놓은 게 있었어요. 집담보를 해가지고 네. 그 사람한테 제가 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집담보를 걸어서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저를 상대해서 공탁을 걸었더라고요. 또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또 제가 근데 이제 확률은 이기는데 저도 공탁 걸 돈이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 공탁을 걸면 저도 같이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맞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었는데 이 변호사 그분이 그쪽 변호사를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해보겠다 그러더니 잘 해가지고 은행 거를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일부를 해주고 그리고 은행에서도 이제 이거는 완전히 리스트에 뜬 거잖아요. 못 받은 채무 관계잖아요. 근데 은행에서도 제가 열심히 은행에 쫓아다녔어요. 왜냐하면 빚 지고는 못 살잖아요. 마무리를 안 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짜 쫓아다녔더니 그 채무팀에서 채권팀의 그 담당이 이제 그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잤대요. 이 사건 때문에 저 때문에 잠을 못 잤대.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자기 술도 먹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소주 반병을 먹었대요.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랑 갔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문이 닳도록 문을 두들기는데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좀 이거 탕감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이 생각했대요. 그래서 갔더니 갔더니 그분이 그러면 당신들은 그럼 여기서 다 이게 채무 막 그게 5,500만 원 됐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자도 갚고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1,000만 원만 그럼 갚으시오. 1,000만 원만 갚고 그럼 내가 다 탕감을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요. 그래가지고 근데 1,000만 원도 없잖아, 저는. 1,000만 원도 없어. 1,000만 원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활부로라도 해내는 거야. 근데 활부할 그 당시에 제 사건이 그렇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변호사님이 이제 그쪽 이제 그 변호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이렇게 저한테 해서 그래가지고 그 변호사님이 직접 대리인을 시켜서 은행에 가서 그 채무를 다 탕감하게 만들고 서류상 다 깨끗하게 정리를 다 하고 그러더니 저한테 부르더니 참 고생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고생한 사람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발이 닳도록 은행문을 다니는 사람은 처음 봤대요. 왜냐하면 저한테 이런 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무마를 시켜야 되고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렇게 문이 닳도록 은행문을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든대요. 그런 경우는 채무가 그렇게 걸리는 사람들은 그냥 맘대로 해라 이러는데 저는 그러지를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변호사 쪽에서도 그렇고 은행 쪽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더니 서류상이 아주 깔끔하게 이런 일을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이야기하면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움직이는 것마다 다 역사를 하셨거든요. 어디로 갈까요? 누구를 만나나요? 차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로 갈까요? 누구 만나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막 그럴 때마다 들어가는 게 답이었었어요. 가는 게 만나는 사람이 답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채무관계를 정리를 다 했죠.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 너무 그런 일 있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그분이 변호사님이 100만 원을 저한테 주시더라고 현금을. 고생했다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러. 저는 생각 네. 놀랍네요. 네, 진짜 이거 이야기하면 이거는 진짜 이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그 생각만 하면 우리 남편도 놀래죠. 이게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엄청난 간증이었거든요.
네, 저도 들으면서 너무 네, 신기합니다. 네, 진짜 신기했어요. 네. 그러면 저기 다른 질문을 또 드릴게요. 고향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난 1차 면담 때 선생님의 출생지가 전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마포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런 선생님의 제2의 고향, 마음의 고향은 어디실까라고 마포죠.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이제 초등학교도 거기고 이제 거기서 자랐으니까 네. 마포 철길에서 살았어요. 철길 옆에요? 네네네. 네. 그러시구나. 거기가 이제 저희 콩나물 공장이고요. 네. 음. 그럼 말씀하신 고향과 마음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인천 대흥교회에서 제가 다녔잖아요. 그리고 인천에 와서 살았잖아요. 2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 인천 대흥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예식장을 가거나 뭐 장례식장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이제 서울 거쳐서 이제 지방 쪽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마포만 가면 막 너무 흐뭇한 거예요. 막 거기만 가면 이제 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살았던 곳,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제가 이제 길을 많이 알죠. 그쪽으로는. 그래서 막 그쪽으로 마포서부터 시작해서 신촌 쪽으로 해가지고 뭐 신촌 그쪽으로 서강대 막 저기 뭐 창경원도 막 걸어가고 남산도 걸어가고 막 그 광화문 쪽으로 아주 다 그때는 걸어 다녔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래서 그쪽 길은 많이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그쪽 가면 이렇게 자랑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인천 대흥교회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가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보면 그러죠. 아유, 또 자기네 고향 왔다, 고향 왔어. 아주 신이 났다, 신이 났어. 막 이래요. 왜냐면 아는 게 이제 거기 가면 아는 게 많잖아. 골목골목도 아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리 가면 어디고, 여기는 무슨 초등학교고, 어디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는데 나는 괜히 기쁜 거야. 신났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자주 그랬었어요. 네, 그러면 현재 사시는 곳은 사실 성남 삼동이시거든요. 네. 성남 삼동에서는 고향에 있다는 편안한 느낌을 받으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성남 삼동에서 고향이라는 생각은 거의 그런 거는 그런 생각은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내가 사니까 사는구나. 그리고 뭐 내가 어차피 그곳에 사니까 그냥 안주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가까우니까 거기서 교회가 가까우니까 교회 보고 교회 가면 이제 좋은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살고 있어요. 네. 그럼 성남 삼동에 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질문을 드릴 텐데요. 현재까지 성남동에 사시면서 평소에 사실 어떤 시설이 설치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가 뭐 큰 문화센터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어떤 그동안의 뭐 시설이 있으셨을까요? 거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 내가 게을러서 뭐 잘 움직이질 않아서 그렇지 움직이면 뭐 천마산 그 둘레길 그거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 둘레길 있고 천마산 그쪽에 보면은 그 배드민턴장도 있고 뭐 놀러 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뭐 학교도 또 있고 또 뭐 여성회관 그쪽에 보니까 뭐 생활 뭐 수영 같은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거는 그래도 있어요. 찾아보면 있겠죠. 근데 이제 있는데 저는 이제 그쪽으로 좀 잘 안 다녀봐서 또 삶이 그렇게 여유로워서 그쪽으로 막 이렇게 다니고 이래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너무 노후되고 그리고 이게 질이 그러니까 이렇게 딴 곳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딴 곳에서 비해서 많이 좀 후퇴돼 있다. 그런 게 조금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변변하게 성남동 그쪽에는 뭐 음식도 그렇게 막 이게 음식 문화도 그렇고 뭐 그렇게 저기 하진 않아요. 그리고 성남동 그쪽에 거북시장 그쪽에는 시장도 거의 죽었다고 볼 수 있죠. 물건들도 거의 뭐 그렇게 좋은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그쪽 사람들도 신현시장, 정동진 그 정서진 시장, 신현동이요.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편이죠. 그쪽으로 많이 가요. 여기보다는.
정서진 지금 주변에 보면 거기, 거북시장에 정서진하고 강남시장에 그쪽으로 강남시장하고 근데 거의 정서진 그 시장이 좀 유명하죠. 지금은 이쪽 사람들도 거의 그 시장에 많이 가요. 물건이 좋고 싱싱하고 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잘 판매가 되니까 항상 좀 새롭죠. 그럼 거북시장도 네. 사실 정서진이나 강남시장처럼 활성화가 되면 그럼요. 참 좋겠다는 좋죠. 생각이 드네요. 좋죠. 근데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옛날에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네. 그때는 괜찮았었어요. 아, 20년 전에 그때는 괜찮았었어요. 그쪽도요. 괜찮은데 조금씩 이렇게 점점 네. 조금씩 이렇게 모르게 그렇게 좀 소외되고 좀 안 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보면은 많이 좀 썰렁하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볼 때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어머님을 네. 사실 이제 함께 케어하시면서 네, 네, 네. 그 장애인으로서 성남동이라는 동네에서 살기가 어떠셨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어머니는 이제 저랑 살다가 저희가 단독을 원했던 게 엄마를 그때도 이제 그 돈이면 용자를 좀 얻고 그러면 이제 3층 건물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그런 데 사는 것보다 마당에 있는 곳에 우리 엄마를 양지 바른 곳에 좀 있게 하고 거기서 좀 이렇게 평상을 좀 깔아놓고 엄마가 나와서 좀 이렇게 햇볕도 좀 바라보고 이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집을 선택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남동에서 이제 엄마를 이렇게 모셨던 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랬나? 그 어머님이 이제 동네에 혹시 나오셨어요. 그리고 불편함이나 불편한 거는 없고 이제 그냥 놀이터 그 성남동 그 놀이터 있잖아요. 네. 그 조그만 공원 거기 가끔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앉아서 바람 쐬게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가는 게 전부고 그 마당에 나와 있는 게 전부고 부축해서 네 부축해서요. 네네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부축해다 다니다가 나중에 휠체어 그거 타고 좀 다니셨죠. 네. 그때 이제 뭐 신체적으로 아무래도 불편한 장애인들이 시민들이 이제 필요한 거 이제 시설이라든가 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하셨을까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저는 이제 뭐냐면 딴 분들은 이제 아마 휠체어 저기 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이제 저희 엄마한테는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냥 저희가 엄마 휠체어에다 모시고 그냥 끌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거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분 타고 이제 그 고가들 이제 왜 어르신들 그 오토바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타고 이제 오르내리는 거 보면은 이렇게 오르내리는 거구나. 근데 한 번 제가 이제 오르내리는 중에서 이제 그분이 한 분이 또 넘어지는 걸 봤어요. 그 오토바이에서 네 타고 넘어졌어요. 그 붉은데 너무 속상하더라고. 근데 그때 턱이 있었거든요. 그 옛날에 턱이 있는데 그 턱에 찍힌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는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장애인들이나 이런 거 그거 타려면은 길을 이렇게 좀 제대로 해서 길을 좀 매끄럽게 해줘야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은 좀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쪽 고가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되는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길이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타 지역의 그 길보다는 너무 저기 이쁘지 않죠.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동네 이웃분들이 네네.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상황을 혹시 가끔 자주 보실 경우가 많으셨나요? 그런 것도 봤죠. 근데 이제 뭐냐면 저기 우리 성남 삼동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지금은 젊은 사람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고 왜냐면 좀 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거 좀 싸니까 그리 들어오시면은 거의 딴 데로 잘 이사 안 가시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좋은 쪽으로 아파트나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선호해서 가는 거죠. 거기 그렇게 성남 삼동에 그렇게 막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거의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사신다는 생각을 해요.
연세 있으신 분들 네네네. 아마 집값이 좀 저렴하고 네, 그렇죠. 노후를 보내실 부담 그냥 부담이 없죠. 이제 빌라 같은데 그냥 있으면은 부담은 좀 없으니까 그렇게 사시는 것도 있죠. 아니면은 좀 뭐 돈이 있어가지고 자식들은 이제 좋은데 갖다 해놓고 이제 당신들은 이제 이곳에서 이제 저렴하니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 좀 있죠. 아, 그래요. 그러면 성남동에 오신 이후에 이웃분들이 어느 정도 외부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시는 경우도 보셨어요? 그렇게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단독이나 저희 같은 경우 단독이나 아니면 이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주하는 모습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세입자들은 자주 이사 가고 이사 온 거 같은데 어느 날 이사 가는 거 왔는데 어느 날은 또 그 집이 또 이사 가고 딴 사람이 오는 거 이런 거를 많이 좀 봤죠. 그 주변에서 이제 빌라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많이 봤죠. 아무래도 세입자가 이동이 더 많네요. 네네, 그렇죠. 특별히 자녀 교육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외부로 혹시 뭐 가시는 경우도 그거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근데 거기는 어쨌든 학교는 있잖아요. 학교 그쪽에 저기 천마 초등학교 그쪽도 있고, 뭐 고등학교도 있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 봤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처음 성남동에 오셨을 때 성남동에 전통 재래시장, 거북시장이죠. 처음에 오셨을 때는 어땠어요? 잘 됐었어요. 거기는 처음에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원래가 이제 그 저기 거북시장이 이쪽에 지금 이쪽에가 번화가였었어요. 성남 이동 쪽으로 이쪽에 그랬는데 이제 거기 이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위로 이제 올린 거예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이쪽에 이동 쪽에 주차를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죽고 이쪽도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막 차들이 될 데가 없고 상인들은 이게 노점상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노점상들이 많았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구청에서 한 건가? 그거를 이제 이주를 시킨 거죠. 이쪽에 엄청 시장이 이쪽까지 성남동 시장이 아주 괜찮았었어요. 바빴어. 지금 위치는 예, 옮긴 거예요. 옮겼는데 옮겨서 지금 해놔가지고 이제 처음엔 좀 괜찮았는데 점점 안 되는데 지금 또 성남동 거기 성남 이동 동사무소 이제 주민센터 그 앞에 건물 크게 하나 섰잖아요. 거기 지금 쓰는 거는 뭐냐면 이제 지금 평상애들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다 글이 이제 넣으라고 글이 이제 보내느라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주차 시설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보내려고 거기를 짓는데 짓다가 갑자기 어떤 부도가 났는지 멈췄어요. 지금 멈춰 있어요. 그거 졌으면 벌써 해가지고 들어갔을 텐데 어떤 무슨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짓기 시작한 거는 좀 됐어요? 네네, 됐어요. 그런데 될 때 짓기 시작하길래 아주 빨리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된다 그랬는데 그럼 벌써 져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외부 공사들을 해놓고 이게 이제 그 만드는 사람들, 그 건축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서 뭘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마무리도 안 돼 있고. 저도 그쪽을 좀 지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외관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외관은 돼 있어요. 근데 내부는 아니에요. 아직. 네. 그럼 선생님께서 재래시장이나 중과 또 대형마트 중에 어느 곳으로 혹시 자주 가세요? 저는 거의 거북시장은 안 가는 편이에요. 그쪽은. 뭐 물건 그쪽에서는 거의 사질 않아요. 지금은. 왜냐면 전에는 그거는 이제 신현시장 좀 가고 신현시장 가고 아니면 이제 마트에 대형 마트를 좀 가죠. 대형 마트를 좀 가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이제 공산품이나 이런 거 한꺼번에 또 살 때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럼 뭐, 제 거북시장 외에도 신현시장을 이용을 하신다. 그리고 마트예요. 그 대형 마트들, 대형 마트. 홈플러스 그런 쪽, 그런 쪽. 사시는 동네와 또 가게에 있으시면서 큰 변화가 느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현재 사시는 동네와
또 현재 가게가 있는 지금 가게는 지금 많이 많이 거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이제 다시 재건축 돼가지고 이제 거창하게 지금 되어 가고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앞에 루원시티 그쪽도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막 다 해서 입주들도 다 했고 그래서 거기 그리고 이쪽에 대우 쪽에 우리 가게 앞쪽으로 네. 옆쪽으로 대우 거기 또 있잖아요. 대우 아파트인지 뭐 네. 거기도 지금 거의 다 지어가고 그쪽으로는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쪽으로는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요. 네. 그래요. 그리고 현재 네. 경인 고속도로 네네. 일반화 얘기가 나오고 네네네.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요. 경의선 숲길이라는 게 조성이 될 계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데 선생님의 그 거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추후에 네. 나중에. 저희 집이 이제 그것도 이제 묶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이요? 왜냐면 지금은 이렇게 팔 수 없게끔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왜냐면 거기가 이제 저거 지역인가 봐. 이제 그 뭐 재건축인지 뭔지 이제 뭐 아마.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번 집을 이거 팔면 얼마나 받을까 이제 궁금해서 제가 알아본 게 아니고 남편이 알아본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주변에 사람들이 묶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 그 동네가. 그래서 아니 내 집인 내 땅에 왜 묶여 그랬더니 거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투기 아마 그런 쪽으로 그러기 때문에 묶어놨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정비구역인가 뭔 걸로. 네. 그 소리 들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일반화는 고속도로 그 경인 고속도로 있잖아요. 경영경. 네. 거기 일반화 소리는 엄청 20년도 넘었어요. 거기. 그래요. 아유 옛날부터 뭐 지하로 이렇게 된다고. 네, 그 소리도 들었죠. 근데 엄청 오래 전부터 그랬는데 어쨌든 그 경인고속도로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성남동 그 들어오는 성남 3동 여성회관 네. 그쪽에서 들어오는 길 따로 이제 만들어줬잖아요. 네. 그거 이제 만들어줘서 그거는 좀 들어가는 있고 나오는 있고 그거는 좀 그건 좀 보이더라고요. 그거 외로는 뭐 똑같죠. 네. 그리고 지금도 뭐 고속도로 그쪽에 저기 요금 계속 지금도 받고 네. 있잖아요. 그것도 요금 안 받는다고 그 소리를 옛날부터 그래 했는데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네. 큰 변화가 없네요. 네, 별로 저는 성남 상동에 그렇게 변화가 많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께서 네. 이거는 좀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네네. 선생님 평소에 네. 건강 관리는 혹시 어떻게 저요?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뭐 먹는 것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 이제 옛날에 저희 이제 엄마 케어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우리 집에 오거나 이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식구들도 오고 이제 오잖아요. 네. 그럼 이 집에는 왜 약이 하나도 없어 이런 말을 해요. 먹는 약이 없어 이래요. 그러니까 남편도 거의 건강에 대해서 막 뭘 먹거나 네. 이러지 않고 저도 뭐 건강을 위해서 막 일부러 뭘 챙겨 먹지도 않고 그냥 단지 그냥 저는 저기 운동을 한다는 게 그냥 유일하게 하는 게 좀 탁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끝나면 저녁에 집에 오면 집에 뭐 한 6시, 7시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 가서 한 9시 반이나 10시까지 이제 탁구를 쳐요. 사시는 네, 곳에서 우리 인천, 탁구장이 있을까요? 아니, 저기 인천 대흥교회 그 거기에 옆에 이제 저는 이제 서인천 탁구장 거기를 계속 거기 한 10년 넘게 다녔어요. 그죠, 움직이지도 않는 성격이에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도 않아요. 한 곳이면 한 곳밖에 몰라요. 네. 그래서 탁구장에 가서 계속 이제 탁구 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이제 씻고 그 다음날 준비하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근데 즐겁게 살고 그래도 감사하게 뭐 어디가 아파서 막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죠. 저희가 네네. 이 시간 잠시 네. 쉬었다 가는 네네, 시간으로 네네.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지금 지도를 좀 그려볼 거예요. 네네. 선생님께서 현재 살고 계시는 네. 동네와 집을
시장을 중심으로 그려보셔도 되고요. 시장, 네. 뭐 기억나시는 그 선을 좀 그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네네. 그러면은, 저기, 그럴게요. 그러면 거북시장을 기준으로 해볼까요? 네. 이쪽이 이제 거북시장이라고 이렇게, 이쪽이 거북시장이라고 이렇게 보면, 거북시장이고, 네. 이거 여기 성남 사거리예요. 네. 그리고 이건 고가 올라가는 데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천대운교가 여기 있거든요. 네. 여기 이쯤에 인천대운교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신한은행이 여기 있고요. 요걸로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좀 더 이렇게 네네. 카메라에 좀 비춰볼 거라서요. 이렇게 선 따라서. 네네. 이게 이제 여기가 거북시장이요. 네. 거북시장이요. 여기가 신한은행. 응? 네, 거북시장이요. 네, 그 써요? 네. 거북시장. 네. 시장이고요. 여기가 신한은행이에요. 이것도 써죠? 신한만 쓰시면 여기 신한은행. 여기가 인천대운교회. 네. 교회라고 교회. 네, 교회. 그리고 이쯤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또 여기 이어지잖아요. 조금 골목이 네. 시장이 쭉 나오잖아요. 네. 여기가 기업은행이에요. 기업은행.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저희 집은 이제 여기가 이제 천마터널 네.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이잖아요. 길이 네. 넘어가는 길. 여기 성남 사거리. 네. 성남 사거리고요.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 가게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저희 집은 이제 거북시장 이쪽으로 넘어가요. 네. 넘어가면 이제 여기 고가가 있어요. 고가. 이쪽으로 쭉 넘어가면 이쪽에 고가가 있어요. 네. 고가 이렇게 그거는 이제 어떻게 그리나? 그냥 이렇게 그냥 그리면 되나요? 그러면 종이 여분을 가지고 네네. 그냥 요거에서 이어졌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그럼 바로 여기니까 그냥 이렇게 이어지시면 네, 이제 고가 지나면 이제 여기가 이제 고가 지나면 여기가 동원약국이라고 있어요.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 보건대학교, 보건고등학교 네. 그쪽이고 보건 고등학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저희 집은 여기서 골목이 있어요. 이렇게 네. 골목에 이제 손도 이상하게 떨리네. 골목을 이렇게 보면 골목 이쪽에 네. 이쪽쯤 되면 대흥교회와 여기 있죠. 네. 마주 보는데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약국이야. 여기가 동원약국. 네. 약국 여기가 약국이야. 약국이야. 거의 저 고가 지나자마자 이 골목으로 이렇게 골목으로 내려 경인 할까요? 네 집이요. 집이고 네. 집이고 여기가 이제 고가잖아. 고가 밑으로는 경인 저기잖아요. 네. 그 경고속도로 네. 거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그 단독이요. 거기지? 네네네. 네. 단독주택은 지금 현재 방이랑 그거는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 3개 있어요. 방 3개 있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요거 여기 들어서 한번 볼까요? 카메라 여기 선생님 요거를 여기 아까 전에 펜 네네.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안 나오는 이걸로 설명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카메라가 저희 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희 그다음에 집. 아까 전에 여기 이렇게 되죠. 여기서 네, 저희 집 여기 이렇게 돼야지 이제 우리 집이 이쪽이 여기 접으면 여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인천 대흥교회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성남 사거리예요. 네. 여기가 성남 사거리고 여기 사거리고 성남 사거리 좀 올라가면 여기가 대흥교회가 있어요. 네. 대흥교회에서 조금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기업은행이 있고 네. 그 맞은편에는 신한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집을 가려면 교회를 지나서 여기서 이제 저기 우회전해야 되죠. 네. 좌회전이구나. 네. 좌회전해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요. 거북시장 위로 올라가면 여기 고가가 있어요. 네. 고가 밑에는 여기가 경인 고속도로, 네. 경인 고속도로거든요. 네. 고가 바로 지나서 여기 보면 골목이 있어요. 경인 고속도로 밑에 네. 바로 이쪽에
길이 하나 좁은 길이 있어요. 네. 그러면 좁은 길로 조금 한 100m? 100m 하면 저희 집이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교회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어요. 저희 집이죠. 그리고 집 주변에는 뭐 저 집에는 가게나 이런 마트가 작은 마트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약국이 여기 있으면 네. 약국이 여기 있으면 약국은 이제 건너 여기에 편의점도 있어요. 네. 약국 옆에 여기가 편의점 있어요. 여기가 편의점이 또 하나 생겨서 편의점 있고 여기가 유통 저기 또 마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네, 네. 마트가 하나 있고 저희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면 저희 집이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보건고등학교가 네. 이쪽이면은 이쪽에 네, 네. 초등학교 쪽. 네, 그리고 이제 천마산이 이제 이쪽이 다 천마산이죠. 이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있어요. 네. 그리고 성남 이동에 네. 집이 혹시 이전에 살았던 집이 혹시 어디쯤에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이쪽 또, 기업은행 네,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볼까요? 성남 이동이요. 네. 성남 이거는 이동이 성남 삼동 집이었고 삼동이죠. 여기 네. 집이죠. 예전에 사셨던 그 집을 그것도 그리라고요? 아, 저 그림은 원래 대략 이렇게 하시면 그 돼요. 그림을 원래 못 그리는데 이거 큰일 났네. 아닙니다. 예, 여기가 이제 성남 사거리. 네. 아까 성남 사거리라 그랬죠. 여기 거북시장. 네.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거북시장 이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와요. 네. 이제 쭉 내려고 이쪽 길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여기가 이제 성남 이동이에요. 네. 여기가 성남 이동. 이동이요. 네. 근데 성남 이동이 이쪽까지 성남 이동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동사무소가 이제 이쪽에 있고요. 네. 성남 이동 동사무소 진짜 거기 여기 네. 고가 거북시장 올라가기 전에 그쪽에 여기쯤 여기가 성남 이동 주민센터가 여기 있어요. 네. 네, 주민센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가게 이제 그 여기가 기업은행, 여기 신한은행,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쭉 내려오면 네. 이쯤 돼서 네. 여기가 저희 가게에 있었어요. 옛날에 이동에 네. 이동에 가게에 있었어요. 그 골목들. 그럼 여기에서 사시다가 친구분의 설득 식당을 이때 하셨던 위치가 이쪽에 있었네요. 그죠? 이때는 저기에서 했어요. 식당은 이쪽에서 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연희동 가기 전에 처음에는 이제 그쪽이 연희동 가기 전에 그때 식당을 했던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저하고 남편하고만 했었어요. 네, 여기서는 그렇게 고 여기 은행 직원들이 여기 많이 왔죠. 은행 직원들이 와가지고 많이들 팔아주긴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개월을 하신 건가요? 여기서 오래 하지 않았어요. 한 1년? 1년 정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할 때마다 이제 감사한 거는 이제 할 때마다 네. 좀 장사가 안 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장사할 때 여기 직원들 있잖아요. 은행에 기업은행 이제 이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좀 왔죠. 네. 이제 소문 듣고 온 거예요. 여기 2층이었어요. 2층.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게 이름은 혹시 이때 기억하실까요? 가면서 그때가 가게 이름이 뭐였나? 그 왜냐면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네.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여기가 하고 있던 가게인데 제가 여기를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희동에 빌라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 빌라를 이거하고 이렇게 바꿨어요. 가게는 해야 되는데 집은 가지고 있은 이유가 없잖아요. 네. 가게가 중요하잖아. 먹고 사는 게. 그래서 그때 연희동 집과 이 가게를 바꿨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했는데 가게 그때 이름이 여기가 그 전 주인이 네. 자기의 이름으로 졌기 때문에 그때 졌는데 저 좀 생각이 잘 안 네, 나요. 괜찮습니다. 네.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면 저희가 선생님의 네네. 그 1차 면담을 통해서 이주 과정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저희가 짚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하나씩 볼게요. 네네. 네.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가 네, 네. 전주라고 네네네. 말씀하셨고요. 네. 그리고 그때 그리고 서울 마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80년대에 결혼하시고 첫 아이를 출산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구로동에 그렇죠. 네.
가셔서 20대 중반에 생활을 하셨어요. 네네. 네, 맞으시죠? 네네,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양천구에 또 신월동으로 이주를 하셔서 생활을 하셨을 때가 30대 초반에 네, 그렇죠. 생활을 하시고요. 성남 이동에서는 또 친구분의 30대 후반 때 이제 그쪽 인천, 네네. 네, 그때 네, 2, 3년 친구와 더불어 이제 같이, 하셨고, 네네. 그리고 연희동에 잠시 몇 개월 네, 거주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천시에서 한 6, 7년 거주하시면서 네. 분식점을 운영하시고, 네네. 그리고 경기도 원정동에서 이때 이제 그때 공구 가게를 했죠. 네, 이때 네, 좀 네. 하시고, 그리고 현재 이제 성남 3동에 네, 거주하고 있고, 계시는, 저희 이제 가게하고 있고요. 예, 네. 이렇게 쭉 한번 봤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다 맞으시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성남 저희가 네. 인천 2호선이 사실 선생님 네. 오시고 나서 나중에 개통이 그렇죠. 됐어요. 예. 개통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게 저희가 찾아보니까 네. 2016년에 네네, 개통이 얼마, 됐더라고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전에 다 그 개통이 되기 전과 후에 네. 현재 거주하시는 동네 이쪽 성남동의 어떤 변화가 전과 후가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근데 거기 지하 그게 7호선하고 2호선이죠. 네. 근데 너무 그건 잘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저기 전철 그게 두 칸인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두 칸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람들 말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많을 줄 알았으면 이제 좀 더 길게 할 걸 너무 작게 한 게 이제 후회된다 이런 이야기 좀 들었어요. 네. 생각 외로 이제 좀 저기가 맞는 것 같아요. 타시는 분들이. 근데 많이들 타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참 좋죠. 아무래도 이제 거기가 그 전철이 들었으니까 네. 그 부동산 쪽으로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그런 거에 집중은 안 하는 편인데, 이제 사람들 어쩌다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죠. 그 전철역 때문에 이제 주변에 이제 집 그런 게 조금 이제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이제 그런 말들은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막 아직까지 뭐 그냥 이런 쪽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주어진 그러니까 남들이 그러나 보다 그러나 보구나 그리고 좋은 거 생겼네 좋죠. 그래서 그런 거 참 좋다고 생각하죠 진짜로. 그것 때문에 많이 이득 있죠. 네. 주변 환경도 그렇죠. 네. 그렇다 그래요. 그 주변은 조금 집값이라든가 네,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거 올랐을 뭐 것 그쪽에 지하철 그 2호선 거기 7호선 그쪽에 성남 거기요 3동 네. 그쪽 보면은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빌라 같은 것도 들어보니까 진짜 많이 올랐다 그랬어요. 선생님 집은 좀 떨어져 있죠. 저희 저 5분 거리도 안 돼요. 아, 그럼 좀 선생님도 네, 조금 저희도 그 저희 영향을 길 받으셨겠네요. 옆에요. 아, 그러면은 뭐 제가 아까 그림 그릴 때 올랐을 것 저희 경인 고속도로 예. 거기 그 옆에 조그만 길 네. 그 옆에라 그랬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저희 집도 위치는 좋아요. 네. 그렇게 먼 편 아니야. 이쪽 여성회관 그쪽 전철역하고 성남 이동 그 전철역하고 거의 중간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괜찮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성남 그러면 7호선을 이렇게 다니시거나 이럴 때 서울에 혹시 가끔 가시거나 아니면 친인척이라든가 친구분이 가끔 오시거나 그러시나요? 아, 요즘 그러니까 이제 교통이용해서? 하나는 이제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우리 아들이 전에는 네. 서울에서 이제 저희 성남도 저희 집에 오려면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저기 어디야 거기가 어디죠? 버스 타고 터미널 버스 타고 네.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러니까 버스 타고 일단은 신월동이니까 네. 신월동이니까 거길 가서 거기서 이제 전철을 타고 거기가 무슨 전철역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전철을 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부평인가 부평역 부평역인가 아니 부평역이 아니라 저기다 저기 동암역 동암역에서 내려서 거기서 마을버스를 타고 네. 그리고 저희 집에로 온 거예요. 굉장히 제가 이제 차를 운행을 안 할 때 네. 그랬는데
이제 이게 생기니까 네. 너무 좋다고 우리 아들이 엄마 여기 너무 편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직접 안 가봤죠. 왜냐하면 저는 차가 있으니까 그냥 네. 아들도 뭐 제가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고 뭐 이러니까 굳이 저는 안 타봐서 잘 네. 아무래도 그랬어요. 서울권으로 네, 가실 네, 때 인천 2호선이 네네네. 거치고 네. 쭉 그리고 또 가기가 어린이 그 공원 있잖아요. 인천 공원 네, 있잖아요. 인천공원. 거기는 가본 적 있어요. 몇 번. 네. 그거 타면은 쭉 내려가서? 그대로 빠르죠. 네, 아무래도. 거기는 간 적 있죠. 전철 타고.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사실 다양한 이제 지역에 이주를 사실 하시면서 인천에 이렇게 정착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인천 성남 이동과 삼동 이렇게 부천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근데 한 교회만 사실 다니셨거든요. 네, 한 교회만 다녔어요. 그렇게 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딴 이유가 없고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아니, 성격은 사실은 성격이 좀 이렇게 여기저기 좀 다니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네. 좀 모험도 많이 좀 하는 편이고 네. 기웃거리는 것도 좀 있고 네. 그리고 새로운 거 좋아하고 새로운 거 있으면은 그냥 왠지 마음에 이렇게 네. 업이 되는 것 기대감도 같아요. 생기고. 그리고 네. 막 이렇게 하고 싶고 막 그런 게 욕구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새로운 걸 참 좋아하는 편인데 네. 이상하게 이제 교회는 선정했는데 마음에 뭐 가고 싶다, 딴 데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뭐 교회를 딴 데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내가 하나님 계신 곳, 내가 다니는 곳, 네.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자신할 수는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까지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한 번도 마음이 네, 성남동에서 처음에 이제 네. 다니다가 지금은 그 마전 인천 서구 마전 이쪽 네네네 맞아요. 네, 그쪽으로요. 네. 거기도 이제 검단 지교회죠. 네. 이제 아드님이 하시는 이제 교회예요. 제가 이제 거기서 할 일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인천 대흥교에서 네. 그쪽으로 갔어요. 네. 조금 일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일을 조금 해보려고. 근데 잘하지도 못해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네. 성남 지금 현재 이제 1, 2차 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또 혹시 이 면담을 통해서 더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이야기요? 처음 이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이런 경험이요. 저는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어쨌든 처음이에요. 누가 저한테 질문해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네. 이렇게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는 거 네. 이런 거가 거의 처음이에요. 인생 살면서요.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처럼 뭐냐면 내 잘난 척 한 거 아닌가? 뭐 이상하게 왜 내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좀 생각했죠. 일부러 이런 기회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한 번도 그럴 이야기 그렇게 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장시간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건데 그런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내 자랑 때문에 좀 마음이 내 자랑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좀 겸손하지 못하고 너무 교만한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리고 단지 이제 거기서 여지껏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 속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정행수 너 열심히 살았구나. 네. 열심히 살았어. 그게 이제 좀 제 마음에 네. 그게 좀 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나간 과거를 다 이야기하고 네. 우리 선생님 앞에서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거의 잊고 살았던 거잖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잊고 살고 누구한테 이야기도 거의 안 해보고 저도 성격이 뭐냐면 듣는 형이에요. 누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시니까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에 있는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고 저의 삶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런 속에서 이제 제가 내 평생이 좀 그랬구나. 내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온 거 생각한 거예요. 네. 잘 살았구나. 네. 나쁘게 살지는 않았구나. 못되게 살지 않았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네. 그래.
그런 생각.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삶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잘 물어보죠. 제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혹시 나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런 거, 이런 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응답받는 건 뭐냐면 정행수 너 잘 살았어.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저한테는 한 번씩 올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정도? 그래서 위안을 받기도 하고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왜냐하면 저는 진짜 마음이 아픈 게 저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래서 제 자랑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는 말을 하는데 이제 본인이 안 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본인은 안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조금 우리가 이제 좀 참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누가 다툼을 일으킬 때도 내가 좀 참아야지. 내가 여기서 들리지 말아야지. 좀 참아야지. 들어줘야지. 내가 좀 지더라도 그래야지.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딴 사람들도 조금 그래주면 조금 그래도 예수님 욕은 좀 안 먹을 텐데 그냥 사람마다 그 자질이 좀 다르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다 이게 막 이게 그러지는 또 않고 근데 물론 이게 많이 좋아지긴 좋아져요. 보면은 이제 시간이 있어. 하긴 저도 처음에는 좋아졌던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좀 카리스마가 있고 좀 다혈질이었어요. 지금도 좀 목소리가 다혈질이에요. 저 처음 보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냉정할 것 같다?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그런 형이에요. 옛날엔 그러니까는 잘해보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소리도 들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저 자신을 죽이고 참고 이제 저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나보다 나은 사람. 제가 선생님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저보다 훨씬 나으신 분. 참 괜찮으신 분이다. 참 아름다우신 분. 누구를 바라봐도 좀 이렇게 나보다 훨씬 나아요. 당신이 참 낫습니다. 이렇게 그냥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지금까지 와 있는데 지금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 저 사람들이 이제 막 성격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저런 사람 되기 싫어서 예수 안 믿어 막 그러면서 욕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사람들을 또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지금은 저런데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저 사람은 아마 더 심했을 거야. 근데 예수 믿어서 그나마도 참는 거야. 참으니까 저 정도 나오는 건데 시간이 가고 그럼 저 사람도 많이 다듬어져서 온전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조금 그렇게 됐고 그래서 잘 살고 있구나. 어느 때는 나쁜 생각도 많이 하죠. 나쁜 생각도 하긴 하는데 이제 나쁜 생각 하다가도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자.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어딨어.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사는 편이에요, 제가. 면담에서 지금 이제 1, 2차를 했는데요.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요? 면담을 저희가 1, 2차 하면서 선생님께서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선생님 쪽에서? 이쪽에서요? 네. 근데 저는 이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저희 같은 평범한 그냥 저희 시민이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이제 이걸 또 이렇게 같이 이거 뭐 면담 해자고 이렇게 오셨을 때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실 텐데 세상이 좋아졌나? 그런 생각도 했죠. 세상이 좋아졌나? 이제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냥 글로 남기고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떤 이런 작성을 해서 올린다든지 역사에 남기든지 이럴 때 그냥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열심히들 하시는구나. 이런 거 좀 많이 생각을 해서 나쁜 거는 좀 안 생각을 했어요. 좋은 취지로.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뭘 아는 게 뭐 있어요. 근데 이제 저를 상대로 또 이렇게 물어보시고 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네. 참 그러시구나.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궁금하신 점은 혹시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요? 네. 궁금한 거 거의 없어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또 이런 자리에 참석하실 마음은 있으실까요? 마음은 있는데 저 자랑 말고 다른 거 이제. 주제를 다르게 하시는 그렇죠. 아, 네. 근데 죄송한 게 뭐냐면 네. 이제 또 남들이 들을 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아유 예수 믿는다고 이제 예수 이야기만 하니까 또 그런 것도 좀 죄송스럽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거는 제가 살아온 거는 그거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그거니까 그냥 내가 하는 말이 그거고 내가 생각했던 게 그거고 내 삶이 그거니까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네, 그렇죠. 살아오신 그 삶에 네. 다 스며 있으시니까. 네, 네, 네. 네. 아, 이렇게 선생님께서 네, 저희 면담을 네. 성심성의껏 참여해 주셔서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네.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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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정행숙 선생님의 2회차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